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과 수석박 통합과정 최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ormality is favored on revealing the learning purpose of large language models on data-based computing knowledge입니다. 이 논문은 EMLP 24년 아웃스탠딩 페이퍼고요. 학습 선호도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실험을 이제 충돌하는 지식, 컨퍼런싱 논리지로 보인 논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LLM은 이제 웹크롤링 등으로 구성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져온 학습하는데요. 이때 필연적으로 상반되는 지식이 학습되고, 그럼 모델이 이런 상반된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는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당연 노벨상 수상자로 데미스 허사비스 씨와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됐는데, 어떤 주장은 데미스 허사비스 씨가 최고의 2024년도 노벨상 수상자이다. 알파폴드를 개발한 업적이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2024년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한강 작가가 가장 뛰어나다. 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모두 학습한 LLM이 과연 2024년도 노벨 수상자 중에서 가장 최고는 하면서 누구를 찝을까? 데미스 허사비스를 말할까? 아니면 한강 작가를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으로는 사람은 사무전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나 다수 정보와의 일관성 등을 사용해서 판단하는데, LLM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LLM은 이제 스타일 또는 철자에 따른 러닝 프레퍼런스를 가지는데요. 예컨대 지식이 상반되는 경우 뉴스나 논문같이 포멀한 텍스트가 미디어나 소설같이 좀 더 인포멀한 텍스트보다 텍스트 지식을 더 잘 학습합니다. 그리고 학습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와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보였습니다. 먼저 러닝 프레퍼런스를 조사하고 이게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요. 먼저 GPT-4를 사용해 1000명의 가상의 인물과 그 인물에 상반되는 개인정보, 상반되는 생년월일, 생년의 출생지 등을 지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 피처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바이오그래피를 구성하는데요. 텍스트 피처에는 스펠링을 틀린다든지, 어텐드라는데 하이어를 좀 더 이상한 스펠링 쓴다든지 아니면 내러티브 스타일로 뉴스페이퍼 스타일 쓴다든지 노벨 스타일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바이오그래피를 구성합니다. 아래 예시는 이제 올리비아 해밀턴에 대한 예시인데요. 각각의 타입의 피처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다 다릅니다.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올리비아 해밀턴,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해밀턴, 난징 차이나에서 태어난 해밀턴, 이렇게 다르고, 상반된 지식에 대해서 어떤 걸 학습하는지, 어떤 피처를 더 선호하는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 피처를 학습하고 비교합니다. 이때 실험에서 라마2 세븐베이 모델로 학습합니다. 매트릭으로는 아래에 있는 템플릿, 생일은 언제다, 태어난 곳은 어디다 하는 텍스트 템플릿에 대해서 각 피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생성 확률을 비교해서 승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페이퍼 스타일과 노벨 스타일을 동시에 학습했을 때 과연 LLM은 올리비아 해밀턴이 이제 2012년 5월 29일에 태어났다고 할 건지, 아니면 1803년 10월 22일에 태어났다고 할 건지, 이 생성 확률을 비교해서 승률로 나타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LLM은 미디어나 소설처럼 인포멀한 텍스트보다 뉴스나 논문처럼 포멀한 텍스트의 지식을 좀 더 학습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멀한 텍스트끼리의 승률은 50에 가까웠고, 마찬가지로 인포멀한 텍스트끼리의 비교도 소셜한 미디어나 노벨같이 인포멀한 텍스트의 비교도 50에 가까운데요. 포멀한 텍스트와 포멀하지 않은 텍스트 간의 상반되는 지식을 별 때는 확연하게 승률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데이, 생년월일에서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펠링을 잘 쓴, 스펠링 정확한 데이터 지식을 더 학습하고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 스펠링보다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스타일별로 포멀한 텍스트를 학습하는 속도가 같은 넷워크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습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최종 성능도 더 높은 것을 봤을 때 더 학습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과 소셜미디어나 한계가 70 얻는 것에 비해서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나 뉴스페이퍼는 80 넘거나 80 근처까지 가는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모델, 다른 언어에서도 일관적인 특성이고, 그래서 라마, 영어 모델이 라마 파이티아, 그리고 중국어 모델인 딥시크와 비우치난, 바이추난, 바이추한 모델에서도 똑같이 신청이 발생했고요. 다만 좀 더 디테일은 각각의 수치에 대한 디테일은 약간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러닝 프로퍼런스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가설을 썼는데 데이터가 더 일관성이 있는 피처가 있을 때 그 피처를 가지는 데이터를 잘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문에서 제시한 그 가설의 인과 틀인데요. 이 시리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중에서 연습방에 맞추는 데이터가 80%, 맛없다는 데이터가 20% 있고, 연세 신문에 따르면 연습방은 맛있다고 하고 고려 신문에 따르면 그 반대로 연습방 맛없다고 했을 때, 이게 연세 신문에 이 데이터가 좀 더 일관성이 있고 이 데이터가 좀 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쳐질 때 모델은 연세 신문의 데이터가 좀 더 일관성이 있으니까 연세 신문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연세 신문에서 한각 작가가 2014년 노벨상 수상조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고, 반대로 또 고려 신문은 데미 서서비스가 가장 뛰어나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를 때 이거를 이제 일관성 있는 연세 신문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제 예를 들면 한강이 제일 뛰어난 노벨상 수상자다 이렇게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새로 합성되는 피처를 사용해서 이제 뭐 뉴스페이퍼 뭐 연세 신문에 따르면 고려 신문에 따르면 이렇게 뉴스페이퍼 이름의 차이를 가지고 피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연세 신문 500호에 따르면 연세 신문 1630호에 따르면 하면서 볼륨의 숫자 언제 나온지로 피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학습용 데이터로는 이제 평서문에 가지는 바이오그래피, 뭐 연습방에 가지는 마치다는 댓글 M개, 어떤 댓글 N개 이라는 게 이제 피처 없이 평서문의 지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연습방과 일관적인 연세신문, 그리고 연세병 맛없다 일관적인 고려신문, 이렇게 해서 연세신문과 고려신문의 일관성이 다르도록 M과 N의 개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로는 상반된 피처, 위에서 가진 피처를 포함하는 바이오그래피 한 개씩에서 이제 다른 지식으로 연세신문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뭐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반대로 고려신문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뭐 1976년 런던에서 태어나 했을 때 이걸 전체를 다 학습시키고 테스트 볼 때는 테스트용 데이터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연세신문, 그래서 이 두 개를 학습했을 때 한강 작가의 생일은 언제이고 뭐 어디서 태어날 것 같은지 하고, 이제 뭐 런던에서 태어났는지 광주에서 태어났는지 승률을 비교합니다. 승률을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M과 N의 이 일관성 주저를 집인데요. 일관성 한쪽으로 치우칠수록 승률이 크게 치우쳐 볼 수 있습니다. 5대 5일 때는 프레퍼런스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9대 1로 갈수록 러닝 프레퍼런스가 확실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버스 데이트나 플레이스가 훨씬 더 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스 네임, 그러니까 연세신문에 따르면 고려신문에 따르면 이때의 케이스고요. 반대로 연세신문 1500호에 따르면 연세신문 270호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대에서도 똑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기존 데이터와 일관성이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를 보인 실험입니다. 앞서 실험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실험에서 베이스 LLM은 뉴스나 뭐 과학 논문 같이 포멀한 텍스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이 둘의 뉴스나 소설에서 같은 비율의 일관성을 갖도록 학습하면은 그 학습 선호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소설 스타일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은 오히려 선호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뉴스와 소설 스타일이 추가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일관성을 갖도록 학습하면 학습 선호가 비슷해지고, 추가 학습 데이터에서 소설 스타일이 더 많이 나오면은 일관성을 더 많이 갖도록 하면은 소설 스타일을 좀 더 믿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테이크어웨이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었던 텍스트 스타일에 따라 지식 학습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와 더 일관성 있는 피처를 따라서 학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문 같은 것이 좀 더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L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기대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LL 과연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LL 모델과 리얼월드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고려해야 될 거였고요. 아쉬운 점은 논문 자체 내용으로는 이해가 좀 어려워서 직관적인 피규어 예시를 충분히 들고 묘한 표현을 좀 일관성 같은 묘한 표현을 좀 명확하게 고쳤으면 좋겠고, 가사를 세운 이유, 실험 설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EMP 24년도 논문이 아주 유사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